진짜 대표님이 바쁘신데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늦었지만 대표님 되신 걸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원내대표님 김민석 의원님 여기 숨기신 의원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동성애 이 법원에서 합법화 아니 합법화를 시켜주면서 하는데 그다음에 의원 입법으로 이게 또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진행되면 이거는 기독교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문화적으로도 이거 안 맞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원내대표님 아드님이 남자 데리고 가서 민우리라고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그거? 그래서 그런 거는 이 우리나라 문화적으로도 안 된다 해서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대집회합니다. 이거는 초계파적으로 아주 열심히 합니다. 이거는 막아야겠다. 동성애 망풍은 막아야겠다는 것이, 초계파적으로 합의가 됐어요. 총회 때마다 그걸 전부 이거는 성명서를 내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는데, 그래도 야당이라도 의원수가 많으니까 통과되고 안 되는 건 좀 좌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님이 좀 해주시고, 원내대표님, 우리 김민석 의원님은 진짜 이것만큼 막아줘야 돼요. 동성애 망풍은 의원입법이 들어오면 그것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거는 제가 한계총회 대표에서 입장 떠나서 우리나라의 민족의 이게 이 틀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출산 문제인데요. 이 저출산도 21대 국회에서 입법 예고를 했는데 그게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그런 뉴스가 나오고 신문에 그런 보도 막 나가면 국민들은 다 합니다. 좀 여야 정부에서 또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잘 이게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가 원내대표를 사모했어요. 기도 많이. 그런데 또 김민석 우리 저 집사님이라네 안수 집사. 아이고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맙고 하여튼 대표님을 잘 모셔서 우리 뭐라고 뭐래도 이 정치가 불안하면 경제가 안 살아요. 경제가. 네, 맞습니다. 경제가 안 살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불안하지 않게 좀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 어려운 점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 예. 네, 우리 회장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취임 두 번째 당대표를 맡게 되면서 인사도 드려야 되지만 사실 전에 제가 좀 일찍 뵙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의료 대란 문제 때문에 목사님들이나 종교계에서 조금 좀 나서주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예.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매우 구조적인 거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 입장에서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정말 안전에 관한 요소라서 저희도 관심도 많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물론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긴 한데 입장차가 명확하다 보니까 사실 정치인들끼리 대부분이 해결될 수 있긴 하지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큰 문제이거나 너무 심하게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이럴 경우는 사실 우리 사회의 좀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종교계 어르신들이 좀 나서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의료 대란 문제, 의료 위기 문제는 좀
의료계가 종교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 배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의협회장도 제가 얼마 전에 만나고, 저희도 내부에 TF팀 만들어서 열심히 논의는 하는데, 어쨌든 큰 벽이 있어요. 저희는, 주제나 대상이나 이런 걸 가리지 말고 일단 모여서 얘기 좀 해보자. 네. 여야, 의료계, 또 정부, 소위 여야 의정이 의제 제한, 의제 문제 때문에 뭘 얘기할 거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대화를 못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올해 정원, 내년 정원이죠. 올해 모집하는 내년 정원 문제도 대화 주제로 삼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입장이고, 저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올 명분이 생긴다 그런 입장이고, 이제 의료계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걸 열어줘야 우리가 대화에 들어갈 수 있지 않냐 하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요지부동입니다. 25년 정원 문제는 얘기 주제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화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아니 최종적으로 안 되더라도 얘기를 안 해버릴 이유는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전쟁 중에도 다 회담을 하고 외교는 하는 건데, 이게 이럴 때 어쨌든 종교계나 또 우리 사회 원로들의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올려드리고 싶었고, 저희야 당연히 많이 열려있죠. 이 정부 운영에 직접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러나 또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제여서 저희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출생 문제는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자주 저한테 말씀하시는 의제이기도 하고, 또 교계에서도 실제로 교회 단위로 교계 단위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는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수용해서 전 사회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책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근데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아직 저출생 문제는 말은 열심히 하는데, 걱정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출생 문제를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 근본적 정책은 사실 매우 미흡해요. 사실 원인을 따져보면, 당장 어렵다 이런 문제보다는 미래가 불안해서 생기는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자식 낳아도 자식이 나보다 더 잘 살 것 같지도 않고, 내 인생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짐이 돼가지고 더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사실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데 하나님의 섭리 같은 거 아닌가요? 자식을 낳게 된다고 하는 게. 그런 걸 포기해야 되는 그 원인은 사실 아주 구조적인 데 있죠. 일시적인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특히 이제 출생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니까 좀 저희도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국가적으로 좀 받아들일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 보육시설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따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는 교회하고 협력 사업을 매우 많이 했는데, 아주 많이 했는데, 교회 공간이 일정 시간 외에는 다 유휴시설이 되니까, 그걸 공공용도로 일부 전환해 쓰면 참 좋겠다. 사실 그 생각을 해서 꽤 많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기초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걸 꽤 했었는데, 좀 고려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동성애 합법화 문제, 또 차별금지법 문제는 저번에 제가 왔을 때도 이 말씀 제가 하셔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매우 사회 갈등의 한 중요한 축이어서 저는 상당한 정도의 피차간의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거를 추진하는 쪽의 입장도 또 이해될 바도 있는데, 여전히 실체와 다른 상당히 더 큰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도 좀 많이 좀 완화 또는 해소하고, 또 이게 뭐 당장에 엄청나게 막 시급한 화급한 일이냐라는 측면에서는 또 고려할 점도 있어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 사회적인 대화나 타협들이 좀 충분히 성숙된 다음에 논의해도 되겠다. 사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심각하고요. 예. 저는 정치의 근본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영혼의 양식을 풍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일상의 삶도 또 중요하니까 일상의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들이 좀 충분히 해결되는 게 지금은 더 급선무다. 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우려할, 저는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게 어느 한쪽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한쪽은 아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거든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판단과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어느 한쪽은 옳고 다른 쪽은 틀리고 이런 건 아니고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말 서로 대화하고 이해를 넓히고 타협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좀 대립되는 의제들이 사회 충돌, 갈등 격화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저는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대표님 말씀 듣는 중에 또 생각나는 게, 이 저출산에 대해서 제가 홍보대사로다가 2년 전부터 CTS, CBS, 구TV, C채널 제가 홍보대사로다가 했는데, 그 멘트를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대로 저출산 문제가 이대로 가면 경기도가 45년에서 50년 뒤면은 그 인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45년에서 50년 됐다. 그래갖고 제가 YTN도 그 1분짜리 홍보입니다. 네. 그건 자비로 저 하는 건데,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건물을 얻어서 유치원을 하고 그 돌봄 뭐 한다 이게 하는 것이 사실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주일날 쓰고 수요일날 쓰고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비어 있는 그 교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를 유아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제도를 이걸 해주시면은 참 좋겠다. 네. 아까도 저는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 종교적인 걸 떠나서 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돌봄이라는 걸 맡기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돈이 덜 들어가면서 나 아이들한테 맡길 수만 있다면, 그런 분위기, 그런 제도, 또 결혼하면은 또 아이들한테 그 혜택 주는 그런 것도 법화로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아기 낳고도 분명히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내가 1년이라도 쉬고 또 나갈 수 있고 불이익을 안 받는다. 뭐 이런 법제도가 잘 돼서 젊은이들이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고 또 아예 결혼도 안 하고, 그런 이런 분위기를 정치적으로다가 뭐 좀 하셔서 우리 민족이 인구가 많아. 예를 들어서 15년, 20년, 3, 40년이 우리 다 천국 가고 없을 텐데, 그때에 우리도 사람이 없으면은 이민 받아야 하잖아요. 네. 이민 받으면 아프리카 사람뿐이 없어요. 오는 사람이. 예, 그럼 아프리카 사람이 오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민족이 또 그게 이게 섞어서 살게 된다고 할 때 우리나라 문화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대표님이 그런 면에는 또 확실하게 시견이 또 확실히 갖고 있으니까 한번 그거는 의원 입법으로 작년에 했다가 안 됐어요. 그거를 요번에 좀 살리셔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다시 얘기 좀, 동성애 문제만큼은 이거는 안 된다. 그거 올라와가지고
원내대표님 눈 쓱 감지 말고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 성경적으로도 안 되지만 우리나라 문화적으로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다면은 민주당이 아주 성숙한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주당이 되지 않을까. 그거 큰 거예요. 이게 의원 입법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거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십자가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성경에 또 지면 이긴다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면서도 이기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갖고 한번 하여튼 대표님 만나니까 마음이 든든하네요. 나 아시면서 그 괜히 아니라 아니면서 아니라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든든해요. 예. 그러니까 잘 좀 해줘서 우리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좀 해주세요. 같이 노력해야죠. 예. 저희가